요즘 정치는 난장판이고 경제는 거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해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청년 실업률이 25%. 10명당 4명은 청년들이 논다는 거예요. 사실 25%가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취직한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취직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50%는 그러니까 제대로 취직을 못한 거예요.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받은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 알죠? 쟁반에다가 뭐 받았어요? 빵하고 소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음양이치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쪽 쌍놈이거든, 쌍놈. 근데 이 북쪽 러시아 사람들은 소금과 빵이 아주 소중한 음식으로서 큰 손님이 오면은 주는 선물이래. 소금이라는 건 아주 추운 러시아는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 구하기 어려우니까 소금의 상징은 채집이래, 채집. 예, 수집하는 거. 그 빵은 뭐 말할 거 없이 곡식이잖아요. 근데 곡식인데 이건 경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경작한다. 추운 곳에서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작을 해서 채집을 해서 먹고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쟁반에다 빵 한 조각하고 소금 줬으면 이것은 거지 취급이야, 거지 취급. 거지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원래 거지 취급보다도 더 나쁜 마귀 쫓는 거예요, 마귀. 잡신. 그 어디 초상집 같은데 갔다 오면은 문 앞에서 자기 집 들어가기 전에 소금 뿌렸어. 마귀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주 귀중한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크게 접대한다는 뜻인데, 실제 북한의 입장은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거지같이 취급한 것밖에 더 되냐고. 내가 본 그 완전히 거지 취급받은 거요? 북한이 실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멀리까지 그냥 지난번에 베트남 갈 때도 그러고, 두 번째 베트남 갈 때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그것도 빌려줬잖아, 비행기를. 대통령 또 국가 수반이 빌려 타고 다니냐, 한심하잖아. 그 얘기하니까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요 앞에 재림예수교회도 금요일 날 모여요. 근데 그 금요일 날 되면 그 앞에 차가 잔뜩 서 있어. 거기 온 차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금식 예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밤새 잠 안 자가지고 기도하는데 밥을 굶으면서 하는. 근데 하나의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에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모인다고. 그것도 굶어가면서.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 가족 몇 사람 빼면 몇 명 안 돼. 6월 달에 저 풍수답산을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인원을 딱 정했는데 16명이래요. 16명이 돼야 이제 한 팀이 된다 해가지고 16명을 채우는데, 그 16명 채운 중에서 보니까 우리 처가의 식구들 가족까지 따지니까 거기 8명이야. 16명 중에 8명이야. 나머지 8명만 이제 참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한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운이 안 나지. 그러니까 요 좁은 방에도 말이요, 성성하잖아. 그 자리도 채우지도 못해가지고. 세상은 지금 급박하고, 그래서 때가 가까워지니까
슬픔이 자꾸 밀려오거든요. 왜? 죽어갈 사람들이 그 정신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기운이 아주 자꾸 깔아져. 그런데다가 환절기 요즘 독감이 심하다는데 독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말이 아니고. 엊그제 뉴스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13번째인데 대만보다도 못해. 대만보다도. 그러니까 50대 대기업 중에 한국이 13개 그 기업이 들어갔어요. 13개. 그런데 대만은 14개 기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13개 회사 한국 기업 중에 이제 세계 3위가 삼성이래요. 근데 그 삼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를 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 근데 지금 반도체가 반토막 났다죠? 반도체가 반토막.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걸 이제 그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로. 근데 이게 반도체가 이제는 이제 하얀길에 들어섰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근데 이게 반도체가 한국이 잘한 이유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반도체는 뭐예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거든. 아주 조그마한 그 부피에다가 정보를 많이 넣게끔 만든 칩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곳에다 정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용량이 크게, 저장할 수 있는 요걸 만드는 기술이 이제 한국이 제일 앞서가가지고,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다 따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삼성에서, 모든 건 음양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정보 입력하는 거.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비자 썼으니까 반대 아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입력할 수 있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뭐예요? 정보가 아닌 논문이라든지 또는 계산하는 것도 그냥 한꺼번에 막 그냥 연산, 능력, 또는 논리, 이런 차원으로 이제,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아주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도의 기술이. 창조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데다 얼마만큼 많이 그냥 입력시킬 수 있냐 그걸 만드는데 그냥 경쟁해갖고 한국이 선두주자 돼가지고 잘 먹고 살았는데 그게 핵심이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계가 와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비메모리인데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요. 논리적으로 말이지. 그게 이제 거의 이제 AI 수준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제 투자해갖고 장치를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이제 장치 산업으로 했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설계 능력, 설계 능력에다가 창조력을 키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대신 메모리 반도체는 값이 쌌다네. 값이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만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이건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 어려운 거지.
그 여기에는 이제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모든 이와 같이 이제 음양이치라고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죠. 단순한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창조적인 머리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계도. 단순히 정보만 입수할 수 있고 많이 입력하는 거, 용량만 큰 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이 기계가 자꾸 발달해서 사람이 이제 이 기계보다 못한데 모든 게 다 못합니다. AI에 비해서. 엊그제 안사돈하고 며칠 왔다 갔다 했는데 무릎을 수술했대요. 근데 요즘은 수술을 AI가 한대, 로봇가. 우리 엊그제 처제 아파가지고 수술한 것도 로봇가 했다 그러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이야, 로봇가 실수는 않는 거지,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인데, 그게 의술이. 그러니까 죽어라, 그 대학교 공부해가지고, 응? 아주 명문대학교, 그것도 제일 센 학과가 그 전에 보면, 옛날에는 법과가 제일 쌌는데, 그보다 이제 의과가 제일 셌거든. 근데 그 나와야 안 되거든,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독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독공부. 그래야 신도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에 그 차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값비싼 인간이 되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영능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엊그제 한 내방객이 있었어요. 내방객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묻더라고. 그런데 부녀문답 얘기를 했어요. 그때면 책이 있느냐고 그랬어. 그리고 집사를 이제 갖다 줬지. 그 책을 보더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냐고. 그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냐고. 난 돈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집사람이 알아서 성의껏 하면 된다. 근데 5권 가져왔는데 10만 원 붙였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용을 보더니만 아니 이걸 어떻게 배웠냐고,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더라고. 난 배운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스승이 없이. 그러니까 스승이 없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 차원이라고. 근데 영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그 신도가 들어오면 그냥 쉽게 알아요. 쉽게.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가르쳐 주어도 또 책을 보아도 내게 아니요. 덮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 덮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덮으면 날아간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와 같이 명분이라. 우리 속담 격언에 파괴는 뭐라고 그러죠? 건설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좌우지가. 이 파괴가 건설의 어머니라는 거. 파괴를 해야 건설을 한다는 거지. 다시 건설의 어머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세상 돌아간 걸 보세요. 난장판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정치판 보고 깽판 계속 더 쳐라. 깨지면 다시 나오지 않냐. 극단까지 가서 이제 완전히 깽판 쳐야 새로운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깨야 혁명이 되는 거죠. 혁명은 깨는 거예요. 선천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근데 다 그게 명분이 있다 이 말. 명분이. 그래서 극단까지 가면 결국은 이제 종집을 끊는 거예요. 극단까지 왔다. 근데 보는 거 지금 이 세상이. 극단까지 오면 어떻게 돼? 종지부를 찍어야 저기서 종지부. 이 끝나면 뭐요? 다시 시작. 끝나면 다시 시작해.
미래가 올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요즘 시운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못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청산을 해야 돼. 청산. 맑을 정자. 맑게 계산을 해야 돼. 청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문제가 없이 빚도 없이 말이지, 모자란 것도 없이 완전히 없대는 거 이게 청산이요. 그죠? 깨끗하게.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깨끗하게. 그 어떤 사람 우리 집에 여기 왔다 갔죠. 후천도 되면 빚져도 상관없다고 말이지. 뭐 그냥 이상한 짓 해갖고, 은행에서 말이지 뭘 해가지고, 자기 돈 만들어가지고 쓰고 앉았어. 그리고 계백되면 다 없어진다고. 그건 청산이 아니에요. 그건 빚지는 거지. 그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도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못 하겠는데 그걸 가버렸잖아. 청산이란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이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숙청이라고 한다고 하죠. 숙청.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이건 실제는 도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숙청. 엄숙하게 맑게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맑게 하는 거. 엄숙할 숙자. 깨끗하게 엄숙하게. 결국은 쉬운 말로는 쉬운 말로 잡다한 건 다 없대는 거예요. 맑게. 어떻게?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려. 이 세상을 다 쓸어 없애야 돼. 청소해야 돼. 청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능력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능력.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군사력이지. 군사력. 그래서 요즘 핵 문제 갖고 따지는데 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핵이 최고 무서운 건데 핵 갖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차원은 뭐예요? 종교지. 종교 차원도 안 됩니다. 맨날 종교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종교 갖고 안 돼요. 그럼 돈 갖고 되냐? 트럼프가 땅 장사해 갖고 말이지. 돈이 생기니까 정치해 갖고 대통령까지 했거든. 그 선천의 난법 세상에서 가능한 짓이죠. 이건 난법에서 가능한 거지. 정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군사력 가지고도 종교적 차원으로도 돈 경제적으로도 안 되면 뭐예요? 결국은 이건 신의 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심판. 종교적 차원은 신의 심판하고 비슷한데 차원이 달라요. 선천의 종교는 교거든, 교. 신의 심판은 교 갖고 된 게 아니고 도 갖고 한 거야. 이거는 교가 아니고 도로서 돈다. 도에 그러니까 신의 도죠. 신의 도. 신도로서 된 거야. 그러니까 정우가 이번 어린이날을 기준해서 3일 휴일 때 태백산 그 문소봉 밑에 가서 수도하겠다고 이제 동참자 있으면 동참하자고 했다는데 아직 동참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호는 이제 초발심 생겼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우리 무당이 아주 정성껏 막 열심히 했어요. 초발심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초발심에서 이제 사라졌지. 오히려 이제 정우가 생겼는데 그 사주팔자에도 지금 정우가 그 기운이 들어왔어요. 조상 기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운이 들어와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있어야 그 기운 따라서 되는 거지.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보고서 느끼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면 이렇게 까맣잖아. 이거 까마. 여기 뭐 이제 별, 하늘의 별자리 같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별을 밤하늘을 뜻하는 거지. 밤하늘. 근데 이걸 켜야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이걸 켜야 이렇게. 이걸 켜야. 그죠? 무슨 얘기냐? 핸드폰도
우주 이치야. 어둠 속에서 어둠이 밝혀져야 밝아진다는 뜻이야. 정신 세계도 지금 현재 인간 세계에서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아.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밝은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밝은 세계를 가르쳐 줘야 보이냐고. 그러니까 맨날 이 문양이지. 내가 술술 썼으면 사람들 미어 터지게 들어왔을 텐데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건불이야, 건불. 거치장스럽기만 하지. 처치곤란이야 그거. 건불로 돌아요. 돈은 생기겠지. 그러면 그 돈 뭐 가지고 건불 그 정신 갖고 무슨 일 할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올곧은 사람을 해야 돈도 깨끗한 돈이 되고 말이야. 그 돈을 써야 올바른 천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악한 정신, 삿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가 쓰면 그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서 꼼짝도 못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 그 돈을 공도로 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공도로 생각하냐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공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헛거고 지가 한 거고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술술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런 거죠. 난 정도가 아니면 용납을 않거든요. 신법이 잘못됐으면 그냥 내치지. 내치는 게 아니라 한 방 때리면 돼. 그 정신 한 방 때리면 여기에서 신명이 내쫓아요. 내가 하는 게. 근데 끝까지 이제 그걸 고치면 새 사람이 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고치라고 하는 거지. 잘못된 정신은 고쳐야 된다 하는 거지. 이 판에 와서 고치지 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신명이 내보내서. 그게 명분이에요. 본문이 뭐야 우리 교환을 보세요. 교환. 천지 합파 지제. 천지가 이제 합이 되는 그 즈음에 역으로 거꾸로 말이죠. 이 부부가 불합하는 이 말대를 보면서 상극의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이것이 이제 난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아주 크게 느끼는 거죠. 그 요철 이 글자가 음양이 뒤집어져 갖고 딱 합해져야 되거든. 요철이. 요자와 철자가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음이 그냥 이렇게 있고 철도 그냥 하늘 향해서 그냥 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요게 거꾸로 가가지고 뒤집어져 합해지. 이게 합이라고. 합이 돼야 명분적으로 일이 성사된다. 성사. 공이 이루어져. 공이 이루어진다고. 이 공이라는 글자는요, 한자 갖고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제 연결된 거 아니요? 거기에 힘 뜨는 거요. 힘을 떠야 이 공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천적으로는 전쟁 역사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게 공이거든. 그러니까 승리죠. 승리. 이기면 이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글자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거기에 힘 써야 된다고. 거기에 힘을 쓰면 이게 공유. 그게 이게 뭐냐면 천지합적되게 하는 요때 공부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해서 합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공부 아니에요. 공공자는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아직도 합하지 않은 요 운세에서 합해질 때에 인간이 그 기운을 통해서 인류를 합하게 하는 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 공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뜻을 모르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 매두몰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힘을 쓰겠는데 매두몰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아직 없다고. 1층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힘들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응? 맨날. 근데 밥벌이도 안 되거든, 지금. 그 뭐가 여유가 생겨야, 쉬면서 말이지, 풍수답단도 같이 다닐 테고, 해외, 풍수답단도 같이 가고 할 텐데, 밥벌이도 못하니 어떡하냐고. 안타깝게 내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지금. 명분이 참 중요합니다. 명분. 그래서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간과 지지가 합하야 사주도 4자 곱하기 2를 하면 8자가 되고 천간 오행이 명분적으로 단합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선천적인 차원에서 가, 물, 병, 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 이건 선천적인 오의 기운이요. 오의 기운. 모든 것은 오행의 이치로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선천적인 차원이요. 근데 후천적인 차원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이 뭐예요?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만나야 명분적으로 이게 합의돼요. 갑기토, 일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와 이렇게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되고 이게 목이 되고 이거는 화가 되고 명분적으로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합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만 어긋나 봐. 요게 요 무자고 요게 이제 기자고 이게 하나만 어긋나면 다 어긋나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명분이. 그리고 지지는 이제 횡적인 차원이거든요. 종적인 차원이고, 이건 종적 차원이요. 종적으로 합하는 거예요. 종적으로. 근데 이 지지는 횡적으로 합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것은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원자 자체도 핵과 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한 거거든. 순환. 그죠? 물리적으로도 아니 근본이 이와 같이 순환한 그 전자 자체도 핵이 있으면 전자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가 바로 모든 게 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이와 같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하는데 이렇게 순환하는데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이게 합이요. 자축이 만나면 토고 인과 해가 만나면 목이고 묘와 술이 만나면 화고 진과 유가 만나면 금이고 사와 신이 만나면 수고 오미는 이거는 불변이야. 불변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횡으로 만나도 이와 같이 이제 여기가 경계야. 경계에서 이렇게 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야 합이 되는 거지. 저것도 하나만 어긋나면 합이 안 된다고.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요. 명분이. 근데 선천에는 이와 같은 아주 명분이 정확해야 합이 되는데 명분이 안 맞으면 어긋나야 항상 어그러진다고. 그러니까 자연이치, 우주이치 이와 같은 철학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전부 다 하는 짓이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명분에 못 맞추니까. 그러죠? 경위가 없으니까. 비도덕적이란 말이야. 비도덕이란 건 하늘과 땅의 정신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비도덕. 도는 하늘의 도고 덕은 땅의 덕이라고 했잖아요. 천도지덕. 이 도덕이란 말은 바로 음양이치거든.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위가 없다는 거는. 도리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같이 음양이 합의되는 거, 오행이, 천간 오행이 저같이 이제 맞아야 합의되는 거.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이것이 십자야, 십자. 그러잖아요? 십자 하죠, 이게? 십자.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십자. 네? 맞죠? 이 십자. 십이 바로 완성이요, 완성. 명분이, 음양이 합의돼야, 10으로서 완성되는 거다. 완성이 가능한, 때문이다. 삼합이라고 하는 거 역시 천계, 하늘의 기운에 삼합이 있는가 하면 땅의 기운에 방삼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과 행에 이제 합도 이와 같이 이제 삼합이 두 가지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명리에서는 이제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인데, 그래서 항상 음이 먼저라고 체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자가 체니까 음이니까 체요. 체가 먼저요. 그리고 남자는 양인데 사실은 후야. 그런 이치로 명리에서도 이 고신살을 따지는 게 있어요. 고신살. 이 고신살을 따지는 것도 이와 같이 이제 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살은 이 방삼합 갖고 따져요. 방삼합. 방삼합. 이거 그냥 가 쓰면 되겠네. 해자 축은 북이고, 사오미는 남이고, 인묘신은 동이고, 신유술은 금요. 그러면 다 하다 보면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해자축의 사주팔자에서 해자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 갖고 따진 거예요. 연. 이 해생이나 자생이나 또는 이 축생이 있어. 그러면 연이 해나 자나 축이 되면 똑같아요. 방삼합이니까. 근데 요 사주 중에서 이렇게 된 사주가 있는데, 축담에 여기 인이죠? 축담에 인이 들으면 요거는 고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연에 해생, 자생, 축생인데 다른데 인이 딱 붙어 있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연은 여기 있으니까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인이 붙어 있으면 이게 고신살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양이라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 해자축에 이제 방삼합에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 축 다음에 첫 번째 요게 인이 고신살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죠? 남자한테 해당하는 거, 이게 고신살. 남자는 반대거든, 반대. 그래서 고신살하고 반대는 과부살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나 자나 축이 연애에 딱 있어. 근데 월일 시 중에서 요 해보다 앞에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술이지. 이 술이란 놈이 딱 있다. 그러면 이건 과식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위할 필요가 없어요. 요 원리만 알면 돼. 이렇게 원리. 그 남자는 뒤로 가서 해자축 방삼합의 뒤에 첫 번째, 여자는 방삼합의 먼저 앞에 있는 첫 번째, 요게 홀로 되는 거예요. 남자는 홀합이고 여자는 과숙이 과부고 똑같은 소리 아니요? 글자만 다르지.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반대라고, 음양이.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기압도 하늘에 높은 기압은 고기압은 말이지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 그거는 하늘 정신이라 하도 정신으로 시계방으로 돌아 이렇게. 근데 저기압은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어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회전한다고 그랬죠? 자연의 이치, 이게 자연의 이치, 음양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땅의 정신 갖고 방삼합 갖고 얘기했잖아요. 방삼합. 이건 방삼합 갖고 얘기한 거예요. 방삼합은, 방은 뭐요? 땅이지. 방위가 있으니까. 천원지방에서. 그냥 삼합은
한의 기운이요. 이건 한의 기운. 해묘미 삼합. 그래서 해, 묘, 미는 목국, 인, 오, 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 신자지는 수국이란 말이야. 여기서 보면 그냥 목국은 파란색이니까 여기서부터 해, 묘, 미 이렇게 하면 삼합이요. 이렇게 해, 묘, 미 빨간색으로 요 인, 오, 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화국이요. 금국은 흰색으로 해죠. 사유축이 금국이요. 사, 유, 추 이렇게 하면 이게 금국은 수국은 까만색이 하는데 까만색이 없으니까 노란색으로 요게 신, 자, 진 이렇게가 삼합이요. 근데 신자진 여기 삼합 갖고서는 이제 사주팔자가 네 개 중에서 지지가 요 세 개씩 있으면 이게 삼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세 개 다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목의 기운이 타고났구나. 이건 화국이구나. 금국이었구나. 근데 이게 용신이 화국인 사람한테 요게 들어오면 좋은데 용신이 말이지 금국인데 요게 들었다. 그러면 이 합이라도 이건 잘못된 합이야.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음양이치를. 근데 어쨌든 이 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서로 만나는 거니까 기운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더니 간에 관계는 좋아진 거예요. 그죠? 연은 조상이고 또는 부모까지 포함해. 연은 조상, 부모. 월은 부모도 되고 형제도 돼. 일은 부부지간이에요. 신은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월시 어디든지 같이 있으면 이게 그 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는. 합이 되니까.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 개인의 사주팔자에서, 상극이 되는 차원으로 삼합되면, 가정과는 관계는 좋은데 지는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합이 되면 이제 좋은 거로 작용을 한다고, 좋게. 보편적으로 좋은 걸로 이제 얘기해요. 삼합됐으니까 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 천간 지지 합이 되고 또 사주팔자 또 이런 삼합이 되고 하면 팔자가 말이지 십자도 되고 십이자도 돼. 나는 십이자야. 십이자 합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간의 관계가 많은 사람과 연결돼. 많은 사람 합이 된단 말이야. 합이. 그래야 큰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12자에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12자를 난 것은 여러 사람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큰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만약에 남녀지간의 문제로 말이지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기 남자 같으면 마누라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잔뜩 있다. 그것도 해당되는 겨.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한테 궁합 볼 때 시집장가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람 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작용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작용을 잘해야지.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합이 될 수 있는 사주팔자 삼합인 사람은 천하사 하는 데는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이유인데 그걸 여자한테 쓰면 이제 바람이나 피면 맨날 여자 문제 가지고 그냥 세상 망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보다도 여기 이제 삼합은 이렇게 합이 돼서 좋은 건데 이게 하늘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땅의 기운에 이게 포함시키면 이게 요 삼합을 흉으로 돼요. 어떻게 흉이 되냐? 이것도 역시 연으로 봅니다. 연에 해묘미 생인데 이 해묘미 생이 연인데 요 삼합이 돼가지고 묘가 있고 미가 있다. 나는 연이 묘인데 해가 있거든 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묘생인데 해와 미가 사주에 있어. 근데 해는 제일 앞인데 해묘미니까 해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묘 다음에 묘생 같은 묘 다음에 미가 있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건 양택에 살이 있어요. 양택으로 햇살을 받아요. 이건 그래서 이걸 택살이라고 택살 집택자 택살. 근데 이 묘보다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게 나는 해가 여기 앞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음택에 관계된 거야.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래는 인간적으로는 양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보다 뒤에 있는 것은 양택이요. 이해가 돼, 빨리? 물론 이해가 돼? 근데 묘는 죽음이거든, 죽음?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요. 그러니까 죽음이니까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묘보다 앞에 있는 것은 음택이 양택이요? 금방 설명했잖아. 뒤로 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삶 아니요. 이게 생. 그러니까, 묘생보다 뒤에 있는 것이 이건 양택이라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근데 묘보다 해묘미 해가지고 해묘미 따지니까 해가 앞에 있잖아요. 묘보다. 예? 그 이건 뭐요? 음택이라고, 음택. 그래서 이거를, 음은, 묘 쓰는 거 아니에요, 묘. 그래서 묘쌀이야, 이거 묘쌀. 그러니까, 삼합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는 참 좋은 건데, 하늘 기운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거, 이거 합이니까 합화돼가지고 좋은 거야. 길화한다 말이야. 인간관계가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하늘이 아니고 땅의 기운으로 딱 들으면 이게 반대로 작용한다고. 택묘쌀, 그게 삼합이 있으면 택묘쌀이요. 근데 그 택묘쌀도 금방 얘기한 대로, 양이냐 음이냐 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뒤로 가는 거 나아가는 건 양이고 앞에 있는 거는 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본 연보다 뒤에 있으면 이거는 집 문제 때문에 그 해를 받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디 집을 짓든지 간에 아니면 아파트를 가든지 간에 이걸 잘 봐서 가야 돼. 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음택이라고. 그러니까 조상 기운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런 해를 받는 거지. 그 나도 이런 음택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못 써가지고 내가 바꿨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음양일치가 이와 같이 반대다 이 말이에요. 음택과 양택. 예? 천기와 지기. 삼합으로서 천기는 합이 되니까 좋은 건데 땅으로 볼 때는 이게 반대해갖고 나쁘다 그 얘기요. 음양이치를 얘기한 거라고. 근데 선천에는 이와 같이 음양이치가 상극이라, 상극. 음양이, 수화가 상극이라 합이 안 돼가지고 선천에는, 난세로 또 힘드는데 그 상극의 극치, 극단에 오니까 금방 모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극단으로 가죠? 정치판도 그렇고. 극단까지 가면 이제 끝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모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입니다, 본문. 본문 4페이지 봐요. 합자가 상수 따진 건, 내가 맨날 얘기한 거니까. 합자가 본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본적인 설명하느라고, 음양의 이치, 합의 이치를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간 거예요. 이게 서론에 쓴 건데, 서론 쓴 걸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오래 걸린 거죠. 합자가를 불러보세요. 합자가를 불러봅시다. 4페이지요, 4페이지. 본문. 뭐 설명할 것도 없죠? 합할합자 이치 만물경기 우리들 합하는 것이 앞으로 후천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물의 전기가 합해갖고 이제 되는 그때를 맞는 것이 우리가 그때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부모가 합하는 거죠. 영신당주님이 그래서 천지 부모님으로 합해갖고 한 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남자지만 당신의 그
부인이 여자인데 그 부인은 죽고 그 부인의 죽은 혼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하고 자기 혼은 죽고 영신당님이 그랬어요. 그래 공포할 거 아니요. 그 영신당주님은 몸은 당신이지만 혼은 자기 부인의 혼이었어. 그래서 저 양반은 한 몸속에 몸과 혼이 한 분이야. 그래서 천지 부모야.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들 이제서 눈이 동그래갖고 쳐다보는데 이제서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양반은 실제 몸은 남자 영신당주님인데 혼은 그 부인 혼이다. 그래서 한 몸에 두 분의 기운이다. 그래서 한 몸이 바로 천지 부모다. 당신의 부인 묘를 쓴 거 누구한테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그냥 묘 쓰고서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왜? 자기한테 몸 와서 나하고 일신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신당주 한 분만 우리가 제사 지내고 모시면 그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는 거라. 그게 바로 음양합덕이에요. 음양합덕. 근데 아직은 저 양반이 그렇게 공사를 보았지만 실제 천지는 아직도 합덕이 안 됐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합덕을 하도록 해야 되고 합덕할 이때 그 합덕하는 이 정신으로 인류를 구제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내가 정자의 뜻을 써놨는데 이 정자란 진액이라는 뜻이에요. 진액. 내가 어딘가 엑기스라고 썼는데 엑기스가 그냥 엑기스라고만 쓴 것 같아요. 거기다 기억자를 써야 엑기스가 되겠어. 엑기스. 영어를 갖다 한글로 써서 엑기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진액이라고 아주 알짜배기 진액. 그런 정신, 이 정자의 정신으로 미래가 이제 알짜배기로 남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후천도수입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 지금은 아직도 우주가 폭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빅뱅을 통해서 다시 응축한다고, 응축해. 빛으로 가도 막 그냥 몇천 년 가야 된다는데, 그 몇천 년, 사실은 그 사진이 말이지 몇천 년 전에 그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몇천 년 동안 왔으니까 그 몇천 년 동안 온 그 빛을 보고 그 블랙홀을 봤으니까 몇천 년 전 걸 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빛의 속도로 좀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면 그 아무리 지금 우주가 넓어도 빛의 속도로 그게 시간이 가면 다시 우주가 블랙홀 쪽으로 다 빠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통합되는 거죠? 예? 통합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블랙홀이란 뜻이 블랙 검은 점이란 뜻이요. 근데 그 블랙 점인데 그게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점 속에 하나의 그 원자의 질량이 아주 집적 아주 많이 그냥 거기에 함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 강한 에너지 속에 다른 것이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들어가는 것이 강하니까 더 빠져 이제 다른 것까지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응축이에요, 응축. 근데 이 블랙홀이 한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우주에? 네? 뭐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그게 여러 개가 그냥 빛의 속도로, 빨려면 언젠가는 이 우주가 한꺼번에, 모여갖고 막 그냥 하나로 응축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음양이치라고 폭발하면 다시 압축하는 거예요. 그 음양이라고, 음양. 그래서 쌀미자는, 식물 중에서 가장 엑기스요. 그 엑기스 정자가 이제 푸른 정자인데, 아주 젊다는 뜻이거든, 푸른 정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잡고 의무의 세상이 되는 거, 후천도수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잡고 깨진 거. 근데 그거는 다
달의 정신이라고. 후천동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단순히 푸르다는 뜻이 아니고, 예? 푸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뭐요? 통합됐다는 뜻이라고, 글자 자체가 음도로서, 엑기스로. 근데 그 모양이 어떻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십자가 속에서 만물이 이렇게 합해졌고, 중심자로 온다는 뜻이요. 이 정자, 이 밑자가, 쌀 밑자가. 예? 이게 정이요. 그 엑기스 정자. 이 한자 속에 이 정신이 다 붙어 있다고. 내가 물리를 얻어가지고, 이게 글자만 보면 이렇게, 예? 알아지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옵니다. 후천도 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쌈박질하고 말이야, 분열, 화기, 분통 터지는 이 세상이 계속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은 분열의 극치는 화의 극치거든. 불의 극치, 그 화가 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화가 막 폭발하니까 하는 짓거리가, 세상이 지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도 조심해야 돼. 왜? 불의 극치기 때문에 이 불기운이 막 발동하는 때 지금은 막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게 무슨 일을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그걸 참지 못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러면 뭐요? 결국은 죄값을 받아야지. 남한테도 건드리면 그게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건드려봐. 폭발하면 나한테 해코지가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죽잖아. 엊그제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였잖아. 그게 그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 옆에 가석을 타고 거기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예? 그이시여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말때에는 군자는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맨날 요타령이라고. 네. 다음 장. 1월 정기, 뉘 정기. 하늘의 1월 정기가 음양이치로서 정기거든. 그게 누구의 정기냐? 그게 명명기덕, 합합자. 아주 밝고 밝혀지는 그 덕으로서 합한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말이야, 앞으로. 귀신, 기룡, 뉘활도냐, 사시, 순서, 합합이라. 귀신의 기둥이 뭐요? 그걸 누가 아냐? 사시가, 추라추동이 순서로서 합해진다. 이게 주역에 나온 얘기 중 한 문장입니다. 내가 그 노란 줄로 쫙 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란 줄 안 나타나지. 그 밑에 봐. 다음 장. 귀신 합의 주역문이라 고로 득지어 정신지운과 심술지 동하야 여 천지 합기덕하며 여 1월 합기명하며 여 사시 합기서하며 여 귀신 합기 기흉 연후에야 가히 위지 지영야니라. 그 밑에 해석해놨죠. 그러므로 정신의 운을 마음의 술두로 움직여 어둠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1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룡을 합한 연후에야 가히 주역을 안다고 이름한다. 그 이 주역의 이치로 앞으로는 다 합해갖고 하나 되는 거요. 요 사시 합기서라는 것은 지금은 추나추동에 순서가 있어. 순서란 서자야. 합해갖고 근데 미래는 합해갖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나추동이 합했는데 무슨 순서가 있냐고. 에?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 주역의 이 글자를 보고서 미래는 추나추동이 합해진다는 그 이치를 모르면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 주역은 깨달은 사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한 문장만 가장 마지막 핵심인 위원회 귀신 심판하는 차원으로 영신당주이 말씀하신 게 귀신 기룡 뉘활도냐 사시 순서 합하랍이라. 을아 태을아 궁아 천궁아. 을의 정신 늘 강했죠. 을의 정신, 봉황의 정신, 새의 정신. 근데 바로 그게 태을아란 말이에요. 태을 하늘로 말하면 하늘의 별자리 최고 실권자가 태을이요. 최고의 실권자가. 궁아 천궁아. 궁은 뭐라고 있어? 용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천궁이야. 천궁의
바로 있는 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차원의 용. 용은 뭐요? 왕이지. 좌궁우을 합하라. 내가 이런 얘기죠. 봉황과 용이 합해가지고 용봉이 된다. 지금은 아직도 중국은 용을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봉황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합해지지 않은 거지. 그 합해지면 용봉이 합해지는 거예요. 용봉이. 그걸 여기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좌궁우을 합하라. 그게 이제 도야. 도도 하늘과 땅의 정신이 합해갖고 이제 합하랍이 된다. 다음 장. 교교 합하랍. 이 도란 것은 정신적인 차원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깨달은 성자들이 그 깨달음을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이 교야. 네? 그게 도와 교는 달라. 도는 깨달은 정신세계 차원이고 교는 그 차원을 가르치는 차원이야. 근데 지금은 세상이 뭐요? 도가 아니고 교 차원이라고. 종교 차원. 그게 도가 아니고 종교 깨달음의 정신세계 성인의 말씀을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대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깨달은 말씀인데 실제는 지가 깨달지 못해가지고 지 얘기하는 거지. 지 얘기.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종교 앞잡이라고 할까 뭐 중이라든지 아니면 스님이 그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다 가짜라고. 가짜. 종교만 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교만 얘기하고 종교 가지고 성인을 팔아 처먹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교가 합해갖고 하나 되면 그게 이제 도가 되는 거죠. 인심 합하랍.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개인의 정신 갖고 전부 자기주의에 빠져 있거든. 누구나 지금 자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얘기를 해도 지 얘기밖에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장밖에 몰라. 자기만이 알아. 자기가 최고야. 자기 중심이야. 세상 사람이 다 그래. 그 이기주의 극체에 와 있어요 지금.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 모르죠. 그래서 인심이 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저 멀리로 지금 우주가 그냥 우주 끝까지 지금 빅뱅으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이 돼가지고 전부 다 조각조각으로 자기 개인밖에 모른다고. 한 조각 자기 빛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조각 나가는 빛. 합자 노래 이 노래 천의 자연 아닌가.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 자연적인 하늘의 뜻이 바로 합자의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했잖아요. 분열하면 반드시 우주 정신이 합하게 돼 있는 거다. 그게 바로 하늘의 천의 뜻이요. 하늘의 뜻. 자연의 이치.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합해지는 때가 돼가지고, 천하가 자연이 하나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때? 지금까지는, 그게 분열이 극치와가지고 개인주의 극치가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는 무시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상극의 극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합해돼가지고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놀자 만날 뽕자로 놀자 그랬죠? 만날 뽕자로 놀자. 서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만나도 각각이야. 생각이 자기주의라. 근데 미래는 만나지 않아도 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반갑다는 거예요. 미래 세계는. 반가워를 하지 말라고 해도 반가워한다고. 다음 장. 만날 뽕자 이 글자 대도 춘풍 만날 뽕. 대도로서 춘풍으로 만나는 거예요. 미래 세계. 내가 늘 다니면서 요즘이 제일 좋은 때 아니에요? 꽃. 그래서 화단도 내가 요즘 꽃 피우게 만들어 놨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그냥 더 화려하게 확 하고 싶은데 드문드문 심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 봄의 이 아름다운 꽃이 말이지 금방 질 텐데 아쉬움. 아쉬움. 근데 미래는요 저게 계속 핀다고. 근데 꽃이 피면 금방 지는데 그걸 어떻게 1년 내내 핍니까?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또 졌다가 꽃이 피었다 또 졌다 그런 거예요. 계속. 꽃이 피어서 열매 맺고 금방 또 다음에 그냥
꽃 피고 또, 모든 게 다, 모든 식물들이 다. 세상 전체가 꽃동산이지, 그러니까. 후천도서는 그럽니다. 근데 선천은 꽃을 보면 허무하다고. 왜? 저 꽃이 금방 질 텐데. 그 벚꽃 보면 내가 제일 허무해요. 저 벚꽃 좀 안 폈으면 좋겠어. 왜냐면 금방 져버리니까 얼마나, 허전하냐고, 그게. 팍 펴가지고, 멋있다 그러는데 금방 져버려. 예. 오래오래 오는 날, 강산전기 타오나. 나에게로 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세상에 5만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오래오래 오긴 왔죠? 오래오래. 그게 아직도 오래오래 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근데 올라면 하룻밤 사이에 온다고 그랬거든. 한순간에. 일야평정. 근데 오래오래 오는 날 강산 전기 타고나. 만물 생생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생 이 이치. 음양 만날 봄. 음양이 만나는 거예요. 음양이 모든 음양이 다 만나는 거지. 그 미래는요. 저거 안 맞아 저거.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저거. 음양 합백돼가지고 다 소용없는 거죠. 저거 명리. 에? 선천이라 저거 필요한 거지. 그래서 대도춘풍 영접 천하사는 성직이요 성직. 그래서 증상께서 뭐라고 하냐면 궁상각 치우 성인이 내 자기라. 성인이 이에 지었어. 궁상각 치우 오행이치로 소리를 말이죠. 선천하지 직하고 선천하지 업하니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궁상각치우 음류를 성인이 이에 지었는데 성인의 우선한 직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리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업이니 성인의 직업은 의통일 뿐이니라. 이게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하는 직업은 오직 하나! 의통밖에 없는 거예요. 의통 뭐다? 사람 살려서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직업이야. 직업. 이게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야. 급하다. 이 말이죠. 때가. 이 부록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돼. 보면. 결론적으로 합의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적 차원의 합의 우선이요. 시간적 차원의 합의 우선이라고. 선호천 교적기의 이 합의 시운의 이제 핵심인데 다음으로 공간적 차원의 합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합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합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 그 중에서도 남한 땅이 2년 지어야 한다고. 2년 지어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시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시운인데 그 시운은 지금 와 있다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땅인데 그 땅도 대한민국에서 그 시운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시운과 땅의 기운을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단한 인연인데 이 천하사의 큰 그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정신은 와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인간적 차원의 합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합이 안 되는 것이 아직도 내가 서글프죠. 서글퍼.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수심 또는 수신의 미급한 그 인간은 그 믿음성이 약함으로 정신 수심이라야 이제 견관 합심이 되는데 심합이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는 가까워졌는데도 이와 같이 합이 잘 안 되더라. 남녀 간의 궁합, 친구 간의 궁합, 친구지가 가지고 합이 돼야 돼요. 합이 안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공부 간에도 도반에 합이 돼야 도반이 서로 만나가지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층 저 3층 살고 있는데 저 3층 다니려면 이제는 쌀을 사와도 이제 40kg짜리 사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무릎이 아파갖고. 내가 오늘 또 그 얘기했거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쌀 한 가마에 지고 다녔거든. 한 섬을 짊어지고 방앗간에 가가지고 말이야. 지게다. 한참 시골이니까 우리 집이 산 밑에라, 방앗간 갔다 올라오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방앗간에.
한 섬 짊어지고 와서 방아째 가지고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오면 통상 한 90kg 된다고. 옛날에 그 지푸라기 만든 가마니 꽉 채우면 한 가마니까 80kg가 넘어요. 90kg. 그걸 지게에다 지고서 올라오면 그냥 걷더니 다녔거든. 아 근데 이제 여기 40kg 못 가지고 올라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들 수는 있어. 다닐 수 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20kg도 갖고 올라니까 아파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아파서 못 가. 이제 애들이 다 나가니까 이거 이거 쌀 갖고 와서 올라가는 것도 못 가겠다니까 이제. 쌀 사야 되는데 지금 쌀이 떠가지고. 무슨 얘기다 그 얘기 한 거요. 세상이 지금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10명, 8명 나가지고 10식구가 되니까 꽉 채웠잖아? 10이 되면 꼭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안 나가서, 평일날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밖에 없어요.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신도로서, 정신세계 차원으로 일꾼으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합의돼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친구지간에도 합의돼야 되고 부자지간 또는 사제지간에도 역시 궁합이 잘 맞아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궁합보다 인연적인 궁합이 이제는 더 중요합니다. 사상적으로가 더 중요해요. 저 초월해야 되니까. 그 한 번 마음을 주면 영원한 인연의 합이 이번엔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배신하면 안 된다는 뜻이요. 합자가 노래를 논하였다는 것이 오늘 또한 중요한 오늘 시운의 인연이며 심합이라는 것이 금일의 골격적 결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들으시고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